네, 현재 시간 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. 시장 보시면 코스피는 1.75%의 하락을, 코스닥은 2.37%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, 코스닥이 오늘 900선을 하회한 데 이어서 8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. 오늘 무엇이 문제인지, 그 안에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어떤 건지 현재 시각 실시간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알아볼게요. 변영인 대표,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빠르게 오늘 시장 안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주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성 델타테크의 거래재 개수 조전 도체 열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신성 델타테크는 바로 상한가로 가버렸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이랑 이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죠? 네. 네, 이제 초전도체 박사가 될 정도로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월요일보다 지금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리고 네. 거래가 다시 재개된 신성 델타테크는 바로 점상으로 갔습니다. 네. 무슨 이슈가 또 나왔던 걸까요? 네, 이제 볼만한 뉴스가 뭐 하나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LK99의 이제 초전도 현상 원리를 설명하는 이제 세 번째 수정 논문이 이제 발표됐는데 이와 같은 논문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지지하는 그동안 이제 발표된 그런 내용을 좀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논문이 나온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던 이론에다가 이제 논문 저자 중에 한 명이 2년 전에 제시한 이론을 결합한 이론을 제시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좀 미국 시장이 좀 투심을 좀 위축하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도 초전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그 돈들이 이제 갈 곳이 이제 특정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좁혀지다 보니까 또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뭐 다시 한번 재차 쏠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이제 대장주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1조 원이 넘는 이렇게 또 의미하는 바가 좀 있죠.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이제 다시 재개가 거래가 되는데 이게 점상한가를 가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점상한가가 또 이렇게 수급을 좀 끌어모으는 역할을 좀 크게 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번에 기존에 내놓았던 연구안을 수정을 했고,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자세한 게 들어오다 보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. 여기에 대장인 신성 델타테크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점상에 가버리다 보니 또 이쪽 섹터에 대한 테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. 또 시장에서 먹을 게 딱히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. 보이는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. 이 신성 델타테크는 어떤 회사기에 이렇게 대장주가 되어버렸는지 시총이 1조 4천억까지 올라갔어요. 네. 일단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업상 관련은 없습니다. 핸디형 청소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 그리고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생활가전의 위탁 생산. 주문자 제조 방식의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.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어떤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다름 아닌 지금 이 초전도체 대장주로 등극하게 된 배경. 지금 이 퀀텀 연구소의 지분 9.8%를 보유하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 52%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. 사실상 저는 최근 어떤 상승 추이가 사업적인 어떤 연관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지분 투자에 관련된 회사, 이게 퀀텀 에너지의 지분 9%를 갖고 있다. 그런데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미 피투자는 5억 원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를 모두 다 끝냈다.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장부 가치도 모두 다 제로로 만들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로서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. 아니, 오죽하면요. 서남의 경우에는 지금 최대 주주였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일대 주주였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버리고, 그리고 서남 측에서도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5% 급등이에요. 또 LS전선 아시아였나요? 오늘 초전도체랑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어요. 이제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믿는 건지,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만한 기대가 그만큼 큰 건지,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? 뭐 지금 이제 달리는 말인 것 같고요. 달리는 호랑이인지 모르겠지만 네, 말은 넘어선 것 같기도 네, 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진위 공방은 현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 없지 않나,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강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
뭐 테마 매매해 보신 분들,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 매매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부터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2차 상승이 나오기 바로 하루 전날 8월 8일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날 8월 8일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를 넘었어요. 그러니까 회전율이 100%를 넘어간 거죠. 그러니까 2차 상승 전에 바로 흔들고 손바뀜 주고 다시 한번 달리는 모습. 그래서 참 어쩌면 전형적인 뭐 급등주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원 종목이 점상한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게 뭔가 수급도 또 투자 심리도 그렇죠. 이게 좀 합이 좀 맞아야지 점상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손바뀜도 있었고 참 그러니까 이 대장주가 흔들리면 다른 종목은 정말 변동성이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매매하신 분들은 항상 유의를 해야 되겠죠. 네,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시장이 그렇다니 할 말은 없지만 참 어이가 없다. 얼마나 후유증으로 다가올지 걱정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야. 사실 이 초전도체가 지금 당장 진위 여부를 결정내기가 쉽지 않으니 관심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올 테고 그럼 나는 이걸 이용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수익을 다 내고 계실 거예요. 신고가 혹은 뭐 고가 영역이다 보니까. 그렇습니다. 어때요? 이제는 이쯤 되면 그냥 우리도 못 이기는 척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난 일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어요. 네. 초전도체 관련주 급락했을 때 저는 관련된 셀프 채취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감론 을박에 관련해서 단기적 기대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좀 스탠스가 저도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. 이제는 다르다. 네, 지금은 철저하게 신규적 매수 관점 굉장히 리스크하다. 저는 오히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단기적 관점에서 추세 대응을 해야 된다. 즉 지킬 수 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관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관련주의 급락은 더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, 이 점도 꼭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초전도체 현재는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동의하네요. 검증 여부가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. 그리고 이전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 가능했지만 현재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하고 나가고 있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갈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. 변영은 대표님도 스탠스를 이제는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바꿔드렸습니다. 잘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장중에 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만약에 후반에 좀 밀리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.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분기 실적 기대치 미랄에 서현이아가 장중 23% 급락을 했습니다. 지금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. 28%까지 급락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27.3%의 하락. 저희가 이 타이틀을 넘겼을 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밀려나서 수정을 하지 못했는데 2분기에 어닝쇼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. 이 자동차 부품 내에 어닝쇼크라는 단어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? 네, 그 추정치가 높았고 또 눈높이가 너무 높았나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뭐 JYP도 이제 실적. 맞아요. 네, 눈높이가 높았는데 좀 생각보다 아무리 눈높이가 높았어도 좀 실망감이 좀 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워낙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완성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 2분기 실적 발표 좀 내가 지금은 안 팔았지만 좀 수익률도 고점에 안 팔고 못 팔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좀 줄일까 말까 고민이 했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타격이 청천벽 컸겠네요.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뭐 다트를 좀 이렇게 실적을 하나씩 좀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증가하면은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없죠. 뭐냐면은 매출 원가랑 이제 판매 관리비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증가했어요. 그래서 매출 원가가 지난 1분기에 그 서현이와부터 살펴보면은 1분기에 매출 원가가 84%였는데 86.5%, 2.5%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도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럼 이 두 개가 증가하면은 총 이익이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
전일 이제 이 월요일 날 장 마감 시간의 단일가에서 차 부품주의 흐름이 안 좋았던 기업이 이제 서현이화랑 맞아요. 이제 아진산업이었죠. 아진산업은 뭐 특수 이제 뭐 특별한 뭐 이슈도 좀 악재성 이슈도 있었지만 그 아진산업도 제가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분기에 78.2%였는데 이번에 2분기에 무려 4% 이상 증가했어요. 82.7%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그래 지금 서현이화가 매출 원가가 또 판매 관리비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적 기대했었던 아진산업조차도 매출 원가가 좀 크게 증가했구나라는 것을 함께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제 공통점인 건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의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그 동반 진출하는 부품사가 정해졌죠. 총 8곳인데 지금 말씀드린 서현이화랑 아진산업이 이 8곳 중에 2곳 포함된다는 게 또 공통점인 거죠. 그래서 다른 차 부품사와는 다르게 또 이게 이쪽과 포함된 두 기업의 수익성이 조금 낮아진 걸 봤을 때는 3분기에도 좀 수익성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. 네, 그런 게 오늘 하루에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매출에서 그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었고 판관비도 증가했다. 지금 아진산업은 하한가에 들어가 있고 서현이화는 27% 거의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. 3분기 실적 시즌 확인 때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현대차가 부품 감산 이야기를 했어요. 네. 그게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. 네네. 그렇게 되면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요? 우선 저는 오늘 서현이화 지금 27.3%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.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인가? 이렇게까지 빠질 그렇죠. 일인가? 아진산업의 경우에는 뭐 직원의 횡령 관련 이슈가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주석이 좀 기재가 되면서 네.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 서현이화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던 실적이 매출액 30.9% 그리고 영업이익 17.1%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분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장사 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네. 아무리 눈높이가 높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낙폭은 좀 지나치다. 그런데 저는 수급적인 어떤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대장 주격이 바로 아진산업 그리고 서현이화였는데 지금 3분기에 어떤 이 감산 전기차량 부품에 대한 어떤 감산 우려감들은 전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해봤어요. 오늘의 지나치는 어떤 낙폭 부분도 여기서 더 이상 뭐 빠질 수 있는 구간인가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. 네. 3분기에 어떤 이 감산 영향은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해보고 있는데 특히 서현이화는 자동차 외장재 그리고 내장재와 시트 등을 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. 전기차의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한 어떤 부품의 어떤 생산량을 좀 감축시키는 어떤 이슈와는 좀 별개로 내연기관차 향 부품 수급 관점에서도 이렇게 뭐 실적에 어떤 큰 타격으로 좀 작용할까? 이런 좀 의문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어떤 이연대 실적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3분기에 그래도 2분기보다는 좀 양호한 영업이익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해 봤습니다. 실적이 실망스러운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나는 좀 동의가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. 이야기였고요. 그러니까 아진산업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. 그렇습니다. 왜냐면 아진산업의 경우에는 횡령이라는 그런 개별적인 악재가 맞습니다. 터졌기에 서현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.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장의 급락이 너무 과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이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일지테크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. 또 다른 종목 SL의 경우에는 오늘 같이 뭐 4%까지 쭉 밀리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어요. 이렇게 보면 그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약간 그 옥석 가리기 혹은 뭐 희비가 갈리는 종목별로 봐야 되는 거가 맞는 건지요? 네, 그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는 나타날 수 있죠. 네,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화장품 내에서도 실적 차별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패션 의류업계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죠. 네. 뭐 이제 뭐 이렇게 의류업계에서는 LF
한섬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약 한 80% 감소한 반면에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2분기보다 100% 넘는,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 섹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, 예, 차 부품 업체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LG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,000억이 안 되죠. 그러다 보니까 그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뭐 2,000% 넘게 좀 상승했다라는 그 수치만으로도 시총도 작은데 뭔가 수주나 그런 것 있으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좀 차 부품업체 흐름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지테크 같은 경우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시가총액 작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2019년도부터 한 3년 동안 그 연간 매출액이 2,000억이 안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좀 힘들었는데, 작년도 그렇고 이제 매출액이 2,000억이 넘다 보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은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좀 확대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매출액이 좀 2,000억 넘어서면서부터 예, 영업이익 실적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전기차 가격 인하 관련된 소식들은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자동차 업계가 수익성보다 시장 점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테슬라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 가이던스에서 지난 분기까지 좀 갖고 있었던 그런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 그 문구를 삭제했는데, 지난달 말에 그 주우정 그 기아 재경 본부장 부사장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, 필요하다면 수익성 일부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은 기아 완성차 업체에서 우리 수익성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한번 시장 점유율 한번 지켜볼게. 그럼 그 밑단에 있는 차 부품 업체들 어떨 것 같아요? 수익성. 줄어들겠죠. 줄어들겠죠. 그래 이런 게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사님이라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의 비중을 늘릴 기회로 보기보다는 줄이시겠네요. 네, 반등시. 반등시 오히려 줄이겠다. 네, 기술적 반등은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크긴 큰 것 같아요. 저도 네. 객관적으로는. 그래서 뭐 조금 더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, 네. 그럴 때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보셔야지만 또 이제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좀 로테이션 될 때 또 매매하면서 또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등시 비중 축소 관점 좀 보고 있습니다. 변영인 대표님 동의하시는지요?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좀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. 여기서는 네네. 선을 긋네요. 예, 저는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 네. 좀 뭐 중기적 관점에서도 조정시 매수 관점, 지금 가장 최근에 어떤 사항들 감산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.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오히려 다만 이제 옥석 가리기의 관점에서 그동안 대장주로 좀 주도했던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해봤을 때는 저는 단순하게 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그리고 원부자재의 어떤 비중들로 인해서 이익률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,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저는 한 종목을 좀 컨트롤 좀 해봤는데요. 네. 현대모비스를 저는 관심주로 한번 편입해 보고자 합니다. 국내 그리고 해외 생산기지 OEM 전동화 수주 본격화 이슈가 있고요. 미국의 IRA 관련 수혜감. 자,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편입될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들,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매수가 22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, 그리고 목표가 27만 3천 원, 그리고 이탈가는 21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현대모비스 27만 3천 원, 손절가 21만 7천 원.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두 분의 투자 관점 의견은 달랐습니다.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.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. 엔비디아 손에 달렸습니다. 힙에 걸린 반도체주인데 그래도 오늘은 좀 국내 증시에서는 상승하는 반도체주가 더 많긴 해요. 근데 미증시에서는 왜 이렇게 엔비디아만 올랐어요?
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소식이 아. 계속 뭐 끊임없습니다. 그래서 오. 오늘만 봐도 뭐 웰스파고, UBS 뭐 이게 뭐 바드 등 이렇게 예, 목표가 상향 소식이 뭐 네. 연일 이어지고 있고 뭐 최고의 종목이다. 그리고 휴일일 때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곳 주당 그 400달러 아시네요. 네. 네. 그래서 흐름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실적 발표 정확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좀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사우디랑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제 H-맥 반도체 칩 뭐 수천 개 매입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 네 곳이죠. 바이트댄스, 알리바바, 바이두, 텐센트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 뭐 GPU 50억 달러 주문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그 이제 GPU, 엔비디아의 GPU의 쇼티지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 뭐 최근에도 이제 뭐 내년부터 양산할 뭐 GH200 칩도 나오긴 했지만 차세대 칩 H100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도 지금 뭐 쇼티지 타이트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 하면은 AI고 AI 하면은 그 중심에 또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정말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국내에서도 정말 실체가 있는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많잖아요. 네. 저희가 또 반도체 하면 K 반도체고 이 AI 칩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, 한미반도체, 이오테크닉스 찐 수혜주들도 많습니다. 네. 오늘 그래서 그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는 건데 오래 쉬었잖아요, 대표님. 그렇습니다. 이제 좀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저는 지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들어왔어요. 지금 네. 반도체주 쉬어가는 것 좀 있어도 이게 꺾인 것은 아니다. 오히려 이럴수록 좀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하는 흐름들 이런 이유들은 단순하게 이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했던 요인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미국의 견고한 소비 지표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추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재부각되면서 저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그렇기 때문에 23일을 좀 주시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.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23일인데 이쯤을 기점을 해서 아마 이 방향성, 하반기 방향성들이 좀 수립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고요. 23일을 기점으로 엔비디아 관련주 그리고 AI 칩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오늘부터 좀 움직여진 흐름들 좀 나와 있는데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조정 시에 오히려 이 반도체주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. 오래 쉬면 오래 쉴수록 여기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네. 꽉 잡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. 이상윤 기사님의 의견은 어떤지. 그리고 저는 걱정인 게 지금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. 네.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 실적 보고 사면 늦을까? 근데 실적 전에 샀다가 또 엔비디아가 갑자기 우리 뒤통수를 쳐버리면 이거 어떡하지? 그 안에 그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네. 이사님의 선택을 듣고 판단해 볼래요. 주식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. 살려면은 그냥 조금 사면 되고, 네, 뭐 네. 없어서 이제 뭐, 네, 그런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주식 뭐 모아가는 건 맞는데 이제 변곡점이 어디서 나오냐, 이제 그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제 2분기 높거든요. 근데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나 4분기 하반기 가이던스가 얼마 정도 높을지 높긴 높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얼마나 높을지 그게 이제 뭐 중요한 것 같고 대신에 시장도 엔비디아가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. 중요한 자리에서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몇 개 있었어요.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도 뭐 AI 양자 우주 등 뭐 신기술 협력 강화 소식도 있었고 뭐 이제 뭐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또 수주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기업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도 선별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8월 좀 힘들어도요. 9월만 돼도 좀 볼만한 이슈들 굉장히 많거든요. ARM 뭐 상장부터 해서 그래서 좀 9월보다는 8월이 좀
조금 더 힘들 수 있겠고 그러면은 주식은 힘들 때 사는 게 맞죠. 그런 차원에서 8월에 그게 꼭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건 후건 간에 네. 뭐 사는 거는 괜찮다, 뭐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을 꼭 확인하고 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빠질 필요는 없다. 네.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. 변영희 대표님 여기선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예,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요? 예, 저도 동의합니다. 지금 뭐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은 맞다. 8월보단 9월 이벤트가 더욱더 좀 풍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. 저는 한 종목 판미 반도체를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 흐름이 지금 현재 5.7%대 상승 흐름 좀 보여주면서 좀 제가 이 편입 구간으로 좀 제시했던 매수가보다는 살짝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자리도 좀 매수하기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MSCI 편입에 따른 어떤 단기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익 기대감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고요. 그 다음에 HBM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TC본드 장비가 좀 필수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수혜가 실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한미반도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좀 관심 가져도 좋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. 매수가 45,000원에서 48,000원 구간이고요. 목표가는 65,000원. 이탈가 41,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. 한미 반도체 목표 주가는 65,000원, 손절가 41,000원이고요. 이사님도 이 반도체 통이시니까 관심주 하나만 보내주세요. 네, 뭐 두 개를 뽑았는데 두 개예요? 네, 뭐 PSK 홀딩스랑 대덕전자인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뭐 반도체 접합에 필요한 이제 뭐 리플로 장비 또 이제 TSV 이제 구멍을 많이 뚫다 보니까 전류가 좀 남죠. 그 전류를 제거하는 또 장비 공급 기대감이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DDR5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HBM 메모리 기판 확대 수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IT 반도체 쪽 볼만한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. 근데 본인의 이제 성향이나 뭐 단기 접근할 때 기술적인 흐름까지 고민한다고 하면 뭐 자기 성향에 맞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. 저도 뭐 2개 반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 네.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PSK홀딩스, 대덕전자 그리고 두 분의 의견이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투자 의견이 나뉘어졌지만 이번 반도체는 일치가 됐습니다. 주종시 오히려 나는 매수를 해보겠다,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정리해 볼게요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